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2년간 유예해주겠습니다. 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없습니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 빨리빨리 파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이 시중에선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으면 이거 또 어떻게 합니까? 안 팔려요 라는 얘기가 몰맨 소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서 요걸 사면은 전세 낀 요 매물을 사면 실거주 2년을 유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퇴로를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급매물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요 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좀 이어질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정청래 지방선거 전 조국 당과 합당 논의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과의 이 합당 논의 어제 오전에 의총이 있었고요. 이 의총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 8시에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최고위 결과 최고위를 끝내고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단 지방선거 전에는 중단을 하고 후에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이걸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오늘 오전 9시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도 실시간 생중계로 좀 연결을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광역의원은 1억, 정찰가까지 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이 공천원금 1억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를 했죠. 그럼 검찰은 이걸 다시 이제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그럼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관련해서 검찰은 결국 보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돈 이 시점에서 중앙일보가 깊이 알아보니 우리 취재 결과 광역의원은 1억이더라 라는 정착가 얘기까지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민선 7기 경복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의 얘기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광역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경북 국민의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좀 볼까요? 경기권 기초의원입니다. 이번엔 C씨 당선 이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동료들은 다 돈 주고 들어왔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경기권이다 라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공천 헌금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썩은 거 아니겠느냐. 그럼 많이 도려내야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쿠팡 유출자 배송 목록 1억 4,800만 회를 뒤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민관합동 조사단이 직접 발표를 했죠.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전 직원 7개월 동안 무려 1억 4,800만 번이나 일일이 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나온 게 그냥 내 주소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선물로 부모님께 뭐 보내드린 거, 부모님 집 주소, 내가 지인한테 뭘 보내준 지인의 집 주소까지 모두 다 탈탈 뒤졌었더라라는 겁니다. 1억 번 클릭만 해도 몇 년은 걸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웹크롤링으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래서 뒤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쿠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3자 열람이나 활용 정황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여러 번 뒤졌다는 거지 유출된 개수는 전과 동일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 490명 더 뽑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어제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 3,342명을 더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좀 증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여기 좀 볼까요? 의대 증원 연간 규모입니다. 일단 당장 내년에 490명 더 뽑고요. 2028, 2029년 이 2년 동안은 613명을 더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30, 31년도에 813명씩을 더 뽑겠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3,342명이다. 당장 그리고 내년에 늘어나는 490명은 다 지역 의사로 배정을 한다. 지역의 의대로 들어가면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은 의무로 복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요 얘기 듣고 의대가 있는 지방으로의 또 이사가 또 활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한눈에 봐도 차례상이죠. 근데 뭐가 좀 많이 휑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북어포 있고요. 이 과일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 접시에 모여져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두부인가요? 그리고 뭐 살짝 이 뭐 밥, 국 등이 살짝 이렇게 있고 술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국악진흥원이 권고하고 있는 경북 안동 진성이시 퇴계 종가에 간소한 차례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례상 간소하게 하세요라고 한국국학진흥원은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술까지 다 포함해서 5종류다라는 건데 좀 뭔가 휑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조상님들한테 이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이죠. 그런데 요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귀성길, 고향에 내려갈 때는 2월 15일이 가장 막히고요.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는 17일이 가장 막힌다. 가장 막히는 건 좀 피해서 가시는 것도 이번 연휴가 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결국 무산입니다. 기사 보시죠. 합당 깜짝 제안 19일 만에 제동, 정청래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제안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 결국 19일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어제 늦은 저녁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최고위 직후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저는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들께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직접 들으셨죠.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합시다라고 다시 또 혁신당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요 추진위를 구성으로 이 추진위를 이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무산이긴 하지만 완전 무산은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좀 뭔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또 혁신당에선 처음에 신장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린 썸만 탈라 그랬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프로포즈를 하고 나니까 옆에서 뭐 신우이 숙부 등등이 다 뭐 감나라 배나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 상황은 결혼하자더니 뭐야 파혼 선언이야? 라고 혁신당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혼을 하자는 거에 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부모 또는 친지. 그러니까 이제 신장식 의원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합치려다가 쪼개질라. 전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합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쪼개질 판이었다. 네. 이번 사안은 지금의 민주당이 이 지도부, 특히 대표가 결정한 걸 의원이나 당원이 이제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는구나.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19일 전에 내놓은 이 합당 선언은 본인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좀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게 결국 이런 결과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8월에 전당대회 때 통합해서 하자. 이게 혹시 대통령 뜻이었나.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꺼낸 게 덜 익은 걸 좀 꺼냈다가 오히려 좀 깨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대표가 하자고 한다고 다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게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좀 덜 익은 걸 내놓다 보니까 모두가 싫어요라고 손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합치려다가 쪼개질 판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철현 위원님. 이게 얘기하는 건 완전 파혼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좀 미뤄서 결혼을 할지 말지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다라는 건데 근데 통상 이렇게 한번 되면 이 결혼이 다시 성사가 되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이게 추진된 게 보면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이에 어떤 정치적 신뢰관계를 갖고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기적인 합당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했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세 번의 공감대하에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다만 이제 당내에서 어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얘기한 것도 없고 또 나름대로 또 재선 연임에 대한 정치적 오해가 있다 보니 조금 시간만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 당원 투표에 붙였다면 네. 합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지 일부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을 뿐이지만 저는 여전히 정청래 대표에게 저는 이제 시간은 정청래 대표의 편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시간만 늦춰졌을 뿐이지 정청래 대표가 보면 이번에 어떤 당원들의 어떤 합당 찬성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높았고 네. 또 뭐 김어준 씨 같은 정치적 자산도 충분히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국 혁신당 대표 오늘 아침에 이 합당이 당시 무산되는 것에 대한 좀 늦춰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오겠지만 전 조국 혁신당 대표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정치적 신뢰관계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아마 이번 미락설이라고 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친부모자들이 만든 문건에도 보면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본인이 창업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포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공동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건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든지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합당은 지금 당장은 무산되지만 네. 앞으로 조국혁신당과의 어떠한 정도의 어떤 선거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더 논점이 이동되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잠깐 멈춰지지만 네. 지방선거위에 충분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 연임을 위한 그런 토대도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이 무산됐다고 나중까지 무산되는 건 아니다. 아까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 시간은 정청래 대표의 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되긴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뜻을 같이 한다라고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합당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안 된 상황이죠. 근데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자는 게 명확하게는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구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대통령 뜻은 이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홍익표 수석을 정부 수석을 만났습니다. 근데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입니다. 사실 이 찬성이라는 뜻은 진즉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대로 했으면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하네요. 라는 거예요. 요 글을 올리고 바로 삭제가 되기는 했어요. 요 뒤에 더 있죠. 볼까요? 대통령실에선 다음 주에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수석이 다 전한 내용입니다. 너무 전한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뭐 맞다 아니다 홍 수석은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라고 뭐 다른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강덕구 최고위원이 올린 홍익표 수석을 통해 들은 대통령의 의중은 이거다라는 거죠. 합당을 하긴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뜻, 뭐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아까 얘기를 한 게 추진위를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강덕구 의원 글의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은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송영은 변호사님. 합동으로 전당대회. 근데 이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유력하게 나올 거로 예상되는 후보가 정청래 대표 혹은 또 일각에서 김민석 총리. 그런데 합동 전당대회면 여기에 조국 대표가 들어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못 들어온다는 의미죠. 통합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는 네.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주권당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는 걸 강덕구 최고위원이 잠시 올렸다가 삭제한 SNS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황급하게 삭제를 했겠죠. 결국 이 20일간 민주당에서 있었던 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재명 총재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재명 총재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삼김 시대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여당을 컨트롤했듯이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당정 분리되어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를 누르고 집권 여당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내상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통합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혁신당 당원들은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 당원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조국 대표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출마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네. 결국 차기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의중이 실린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작업들은 미리 다 정리하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도 이번 합당이 무산되면서 힘이 빠졌고 조국 대표가 그럴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에 빠지고. 들어와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네. 그러면은 친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결국 차기 총선에서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실린 것으로 전가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요지는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거다라는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은데 우선 이 발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확정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 이것을 전제에 두고 이런 모든 얘기를 나누는 것이 크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합당 이후에 통합전대를 한다는 것은 네. 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같이 하는 전당대회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합당에 조국혁신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겠죠. 이미 지방선거 이후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당의 사활을 거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 지도부가 새롭게 합쳐지는 합당이 되는 새로운 당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합당에 대해서 크게 기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합당의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고 아마 진정으로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고 합당이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 이후 직후에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번 합당과 관련된 각종 논의 과정에서 당원들의 그런 당원들과 사이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여러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지방선거 이후에 함께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대전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8월 통합전대라는 것 자체가 혁신당 포함이 아니다. 혁신당과 함께하는 거다라는 데에 좀 이게 좀 갈리는 거고요. 그리고 8월 이 8월 전대를 합당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해보자 그랬지 우리가 합당을 합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지금 이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건 지금 뭐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당 논의 자체는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정청래 대표는 좀 위기는 위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향 기사 같이 볼까요? 정무대 참사, 여당 내 정청래 책임론, 대표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8월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건 사실 어떻게 오늘 추가로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강덕구 의원이 올린 글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여부까지도 아마 오늘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연임한다고 8월 나간다 그러면 요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당장 어제 오전에 의총이 있었죠. 저녁 8시에 최고위가 있었죠. 그 사이에 있었던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그 검은 사람들을 보질 못. 네요, 분양희 의원님. 네.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뉴스에서 평소에 그 개구진 표정으로 원내대표실에 가면 백보드에 까맣게 써있는 매직 글씨 일정표였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안녕인지 오늘 조용히 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중간이면 내가 시하는 놈이 어딨어? 선생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아 저거. 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네. 출판 기념회 뭐 축하하고 이런 자리에 당 대표가 와서 이제 축하 연단에서 한마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야유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친명이냐 반명이냐 막 이렇게 항의하는 일부 당원의 모습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정청래 대표가 8월에 연임하겠다고 후보로 나와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번에 너무 스크래치가 좀 세게 났어? 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네요. 아니, 대표가 와가지고 이 전 원내대표,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청래 현 대표와 대표직을 놓고 서로 자웅을 겨뤘던 사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지자일 텐데 와서 저렇게 공개적인 야유를 한다. 저거는 정말 극명하게 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나 나올 법한 분위기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뽑힌 당대표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반명이다 또는 친청이다
그런 얘기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올해죠. 올해 8월에 전당대회에 또 새로운 대표가 뽑힌다 한들 불과 1년 남짓 지난 정부, 뒤집어 말하면 4년 정도가 남아있는 정부의 여당의 독자적인 노선이라는 게 벌써 가능할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청래 현 대표가 설사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네. 본인이 너무 말을 앞세우는 정치를 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저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면 8월에 저는 연임 아마 당원들의 지지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거는 이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몇몇 당원들의 뭐 야유 이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이 당대표는 뭐 당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내부 의원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뭐 최고위 안에서도 말들이 많았었죠. 최고위도 약간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장 내일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느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이게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네.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누가 있느냐. 뭐 박성준, 김승원, 윤건영, 이건태 의원이 간사예요. 이번에 굉장히 세게 좀 목소리를 냈었죠. 뭐 이성윤 의원은 뭐 사퇴해야 돼요. 이런 얘기까지 최고위원 사퇴해야 돼요.까지 거듭거듭 얘기했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인데 이 모임에 몇 명이 모이느냐. 무려 70명 이상이 모일 예정입니다. 네. 내일 오전에 당장 이 출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혹 이게 반청의 어떤 큰 세력화가 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다만 여기 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나도 이 모임인데 라고 들어가면 또 약간 또 성격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70여 명의 의원들이 모인다라는 거 이게 반청의 성격을 띌 거냐 안 띌 거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뭐 뜻입니다라고 홍익표 수석을 통해서 강덕구 최고위원을 통해서 공개가 뭐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긴 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직접 얘기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대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는 했었죠. 들어보실까요?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서서도 벌써 2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어제까지 2주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똑같은 얘기 입법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조현삼 변호사님. 이거 딴짓 말고 민생 입법 좀 빨리빨리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타성으로 좀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할 수가 있겠죠. 민생 입법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국익에 큰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과의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하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압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있는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많은 민생 입법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주문하는 총론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국회의 한 지적이냐, 정청래 대표한테 한 지적이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여기에 2주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일단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합당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무산이 된 이 상황에서 가장 다소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마 조국 혁신당일 겁니다. 특히 조국 대표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조금 전 제가 8시 40분에 전화를 정청래 대표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합당권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11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늘 오전 8시 30분, 아마 지금 8시 30분이죠. 지금 아마 열고 있어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지금 열고 있는 연 다음에 오전 9시에 당 회의실에서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30분 뒤에 직접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거 짧게 송영훈 변호사님.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유감 표명이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결국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이후의 합당이라고 하는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자당에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 같은 것이 동반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바깥에 있으면 차기 총선에서 독자적인 생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일찍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당에 안착하고 다음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를 배정받는 것이 그들의 수건일 거예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로서는 그들의 의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의 통합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가 주입니다. 주인 주자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변화는 없었다. 장동혁, 윤철현 얘기는 분열의 시작입니다. 라고 조선일보 오늘 8면의 기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한길 씨가 참석한 그 토론회의에서 전략상 우리가 전략상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 무슨 뜻이지? 변화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직접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탄핵, 그리고 절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전부터라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감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과거의 문제, 절연의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절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네. 장 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분열의 시작이다. 이 얘기인즉슨 꺼내지 말자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철현 위원님 이 말은 절연을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저는 절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저는 아마 그동안은 보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보면 네. 이번 달 19일 날 일단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느끼는 어떤 사과를 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의 절연이 1심 선고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때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심 끝에 계속적으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1심에서 사형 선고 구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내란 재판이 계속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되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그냥 필패하는 게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보면 결국은 지방선거를 좀 패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방선거를 패싱하려고 하는 것들은 보면 결국은 저는 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잘못된 학습 효과로 좀 보이거든요. 이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탄핵되는 게 아니고 보수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되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됐을 때 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완전 괴멸적 참패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년이 지나서 아마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는 걸 보면 지금 당장 장동혁 체제라든가 또는 장동혁 대표를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 기반 윤어게인 세력들은 보면 올해 지방선거 어차피 패싱하는 게 낫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총선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윤어게인 세력들 특히 정치적 기반을 하고의 결별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아무래도 그러한 잘못된 탄핵의 학습 효과로 인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조근조근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패싱하는 것 같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또 안에 넣으셨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냥 패싱을 하고 다음 총선을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는 절연을 못하는 거다. 절연을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제 분명히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변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아유, 네 오늘 또 유튜브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라고 또 당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1020, 30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폄하되어서 사람들에게 한 줌 윤어게인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보기를 했더니 지지자분들께서 화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연히 선거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선거를 이겨야지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냉정해야죠. 선거에 이겨야죠. 윤어게인 세력을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주예요. 엄청난 국민들이에요. 지금 이 수많은 길거리에서 나와서 소리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폄하해서 이 가두어지게끔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외쳤던 이 외침을 수포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겨서 진짜로 변화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미래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네, 어제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아, 내가 말한 걸 내가 다시 보니까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좀 보실 수 있겠다. 근데 여기가 주입니다. 여기 윤어게인이 주인 거고 그 주변으로 플러스해서 나가는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김민수 최고위원은요. 자기 자신과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당분간 공개적인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본인의 말을 또 뒤집고 걷어들여야 될 거면 결국에는 공당의 지도부로서 발언의 무게가 저는 실리지 않고 국민들께 정치를 희화화하는 정치적 웃음거리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 말을 들어보면 저게 과연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들께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근거만 하나 더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공당의 지도부로서 갖는 말의 무게를 좀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SNS 시대에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한다고 해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말이 다 기록되고 전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메시지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면 이쯤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다는 게 이게 많은 얘기냐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러면 말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 장동혁 대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런 얘기에 오세훈 시장이 또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그 차이, 이것을 어떻게든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서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 중도 외연 확장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모를 리 없습니다. 말로만 탈윤을 하겠다, 전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오세훈 시장. 말로만 탈윤, 절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유례 없는 숙청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오세훈 시장의 얘기에 기자들이 장 대표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장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시장을 5번 하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상 5번의 그 서울시장으로서 된다면 서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번 공천의 컨셉은 뉴 페이스, 뉴 스타트. 서울시장 필승 전략은 저는 유능함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청 정치. 이건 정치가 아니죠. 그냥 웃습니다. 네,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아까 드렸는데 아마 이변은 없을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 서울시장 5번 하는 분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공천은 뉴페이스입니다. 기준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공천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안 주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능합니다라는 것 같이 저에겐 보여져요. 아니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에 못 이깁니다. 중도 외연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확장 못합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김민수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이 제도권 안에 진입을 못한 극우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이란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제도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뭐 대한민국 정치의 사실상 반을 지금 제도권 안에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엇박자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제도권 안에 제1야당이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를 좀 포기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듣는다. 이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 중도 포용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비상계엄이라는 그리고 지금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제1야당의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저희를 표를 주세요. 이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극우 정당이 제도권 안으로 지금 진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말씀처럼 오세훈 시장 공천 받기가 아주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경선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현격한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공천도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대목이 보이네요. 네. 강선우 의원입니다. 강선우 의원 왜 나왔느냐 기사 보시죠. 구속위기 강선우 여 의원들의 해명 편지. 강선우 의원 지금 현재 체포동의안이 곧 아마 이 체포동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을 할 것으로 곧 보입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 뒤에 표결로 이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명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볼까요?
강 의원은 10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입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담아 4장의 편지를 써서 직접 보냈다라는 거죠. 네. 이 편지,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내용들 4장짜리 편지 오면 어떻게 좀, 이건 묘지는 그거거든요.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주세요라는 건데 반대 찍게끔 좀 설득이 되십니까? 그렇죠. 아마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강선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강제 제명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강선 의원이 받고 있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입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손절하는 분위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강선 의원이 저 4장의 편지를 쓰고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그 장문의 문자를 보낼 때 보면 저는 김병기 의원하고 나눴던 그 녹취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아마 본인이 그때 김병기 의원에게 나누었던 그 부분을 상의한다면 본인이 아마 이번에 저지른 어떤 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좀 쉽게 좀 벗어나기 좀 어렵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강선 의원이 보면 그래도 민주당 한때 민주당 의원이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저는 본인이 조금 그 받고 있는 의혹이나 비리에 대해 좀 당당하다면 본인이 좀 당당하게 국회에서 어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하고 판사 앞에 가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게 아마 그 체포동의안에 일맥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구속이 됐지만 추경호 의원은 또 불체포되고 그 구속이 거부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강선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단지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어떤 구속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선 의원이 마지막에도 지금 어떤 읍소 전략이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뭐 보입니다. 이미 이렇게 4장으로 읍소를 해도 이건 좀 내가 볼 땐 실패를 한 것 같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 뭐 자율투표, 당론으로 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율투표로 간다고 했을 때 의원들은 찬성, 반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의원들 개개인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체포동의안 과정, 표결 과정 살펴보게 되면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어디 정치적인 사건인지 아닌지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그 공천과 관련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은 확실한 거고요. 네.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지만 몰랐다는 것이 강선우 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줬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영역이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여지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투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아마 뭐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냥 본인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 자체를 좀 포기를 하고 그냥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4장짜리 친전, 이 편지로만 보낸 게 아니고요. 저희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홍기원 의원이 자신의 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텔레그램의 이건데 민주당 강선우라고 적혀 있죠. 강선우 의원이 이 편지 내용을 주저리 쭉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다 보냈다. 일일이 편지로도 보내고 텔레그램으로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이 표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내일까지 이 대정부질문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게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 요구안이 이 요구서가 오면 국회에 먼저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고요.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상 그리고 72시간 이내로 이게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오늘 내일 상간에 오면 바로 보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설 연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설 연휴 지나고 보고 그 뒤에 표결, 그럼 또 상당히 또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는데 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는데 20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강선 의원의 경우도 당장 처리가 될지 아니면 3월까지 넘어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데, 다만 어제 홍기원 의원이 찍힌 저 강선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은 강선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그리고 구속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저게 보면은 홍기원 의원이 저 메시지를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진이 찍혔는데, 그렇게 될 만한 요인이 있어요. 서울시의원 후보자 101명 중에서 85명이 단수공천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선 의원이 저 메시지에서 언급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나만 그랬어? 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강선 의원이 김경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준 시점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는 2022년 8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는 7달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과 녹음 파일에서 나온 대화를 나눈 시점으로부터는 석 달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매우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체포동의안의 통과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본인이 열심히 정성 들여 쓰고 텔레그램으로 보낸 이 편지가 본인의 발목을 잡는 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전이 있고요. 무가 있죠. 이게 뭐야? 설 차례상 얘기하는 거야? 싶을 수도 있는데 대체 이게 왜 나왔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박나래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A씨. A씨가 자신의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사람이 한 번 죽다 살아나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조용히 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같이 올려요. 어떤 사진이냐? 바로 전과 무인 거죠. 뭔지 못 알아볼까 봐라고 생각을 했는지 글씨도 씁니다. 이 전 사진 위에는 전, 무 사진 위에는 무라고도 써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김철현 위원님? 저는 보니까 전하고 무가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이 그냥 전 땡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의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지금 최근에 어떤 박나래 씨와 관련된 우리 주사 이모 상황을 보면 어쨌든 박나래 씨의 소개를 통해서 주사 이모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처방이라든가 치료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박나래 씨에 대한 어떤 경찰 조사나 주사 이모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주사 이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라고 이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속여가지고 일단 박나래 씨에게 접근을 했고 또 박나래 씨가 또 그런 것들을 믿고 또 처방을 받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제 소개를 했다는 건데 아무튼 주사 임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이 알고 있다 보니 결국 주사 임모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 여름에 너희들에게 내가 해준 것을 알고 있다는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조금 위협적인 협박성적인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이제 사실을 이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추가 어떤 폭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추가 폭로가 이루어질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좀 상대방이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협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을 조금 어느 정도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일단 전이랑 무가 나온 걸 보면은 전땡무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땡무 씨는 사실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진료 기록부를 딱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불법적인 거 전혀 없었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 이른바 주사 이모가 뭐 전현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다만 전과 무의 사진을 같이 올렸다. 근데 왜 올렸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 주사 이모가 요 앞서서 지난 7일에 올렸던 글이 하나가 전과 무 사진과 함께 다시 회자가 돼요. 그게 뭐냐? 얼마 전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도 인정을 했다.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전이랑 무사진 왜 올리는 거야? 나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자꾸 또 뭔가 이렇게 하나둘 뭐 이렇게 맞춰봐라 약간 이렇게 하듯이 하나둘 툭툭 던지는 것도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 소킹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은 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지금 짙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의료인으로서의 국내 자격이 확인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의료법 위반이 매우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이 특정인을 저격하듯이 암시하는 SNS를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송인 전현무 씨는 본인의 진료 기록을 공개를 했고 그것이 사실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저는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기록을 공개한 사람과 남을 암시하듯이 저격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론장에서 누구에게 더 신빙성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어도 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저 부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피플의 대목으로 바로 전과 무를 택한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과 이거 전현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현무 씨가 명확하게 또 자기 진료 기록서를 공개를 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자칫 명확한 거 없는 상태에서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려요.